아이는 무엇으로 낳는가? I 돈, care. 고민 없이 아이 낳고 키우는 세상을 꿈꿉니다. 아이 돈 케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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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상의 고정관념을 찾고 비판하는 작가 오찬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요. 아이 2명을 지금 키우고 있는 육아맘 박이슬이라고 합니다. 서초 여성 일자리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이제 초대 대표를 지냈고 고등학교 1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사실 일을 안 하는 여성은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치 아닌 눈치를 사실 보는 것 같아요. 나도 일하고 있거든. 일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 엄마로서의 그 불편한 마음은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마들 너무너무 힘든데 오늘 그래서 준비한 주제는 바로 경력 단절입니다. 경력 단절. 정말 단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게 약간 좀 무서운 느낌이 들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엄마들이 어찌 보면 다 전성기가 있던 분들이에요. 엄청난 능력이 있던 분들인데. 근데 날리던. 그럼요. 우리 엄마도 정말 껌 많이 씹었는데. 교수님도 네. 경력 단절이 조금 있으셨죠? 네, 있었습니다. 저도 한 18개월 정도의 경력 단절이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면서 저는 경력 단절이 된 케이스예요. 남편의 일터와 제가 일하는 그 직장의 거리가 되게 멀었어요. 임신, 출산 이어지면서 그게 경력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직 그 고민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막상 한국에 오니까 제 전공이랑 제가 이제 배운 외국어를 딱 살릴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게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또 애들이 이제 막 5살 그리고 이제 막 15개월을 지나가고 있는 아이들이라 가지고 사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살다가 세종시로 왔는데 아내가 경력이 끊기는 게 좀 그래서 아내랑 저랑 이제 떨어져서 왔어요. 그렇게 1년 5개월 정도 살았는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작가님 혼자 사세요라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는 엄마 옆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막 놀래 막 우와 그래 별것도 아닌데 우리 집 개판인데 막. 일하다가 잠깐 멈췄던 엄마도 있었고 육아에 전념하는 엄마도 있습니다.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부탁드리면서 이 드라마 보고 정말 뭉클함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드라마 한번 보시죠. 한 아이의 엄마로 살며 세상과 멀어졌던 지난날, 이제 다시 직장인이 되고 싶다. 안녕하세요. 다시 회사에 가고 싶은 복직 희망자들을 위한 나는 회사로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를 통해 갈등 조정, 위기 대응, 일정 관리를 마스터한 육아 4년차, 경력 단절 4년차 엄마이자 다시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은 김유진입니다. 일하고 싶지. 90년생인데. 뭔가 단어가 별로다. 공백 기간 동안 본인이 쌓았던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육아와 살림은 기업 운영과 같습니다. 사실 매일매일이 프로젝트였어요. 어떡해, 나 탄 거 아니야? 한 입만 먹자, 한 입만. 고객은 항상 감정 기복이 심하고 제 리소스는 언제나 부족했거든요. 맛있다. 애는 울지, 밥도 해야지, 세탁기는 다 돌아가도 빨래 널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다음날 또 일어나서 반복하잖아요. 이게 근성이 아니고 뭐겠어요. 좀 근성이죠. 말씀 잘하시네요. 근데 공백 기간 동안 고충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많았죠. 일을 놓았다는 열등감. 그런데도 아이에게는 잘 못해주는 것 같다는 자책. 나가서 일하는 남편에 대한 죄책감. 뭐 이런 거죠. 어떻게 해결했나요? 감정도 기록하면 데이터더라고요. 이유식 만들기 실패도 아이와의 갈등도 다 데이터였어요. 계획, 실행, 피드백까지 매일매일 셀프 회의하면서 살았습니다. 꼼꼼하시네. 다음은 제인 대처 거지. 능력 질문입니다.
업무 중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아이지. 아직 아이가 그럼. 엄마를 많이 필요로 하긴 하거든요. 엄마도 커리어 우먼도 100% 할 순 없겠지만 가족 간의 역할 분담, 업무상 중요한 일정은 미리 공유하고 유연하게 조율해서 만들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가겠습니다. 솔직히 경력 단절 후회하시나요?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잠든 사람들은 깨어나고 덜컹덜컹 후회는 사라졌어요. 24시간 정답이다, 저건 풀타임 진짜. 근무인 정답이야. 육아 프로젝트에서 아이고. 왜? 제 고객님인 아이가 만족했다면 전 그걸로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여성고용 특화기관에서 대표로 바로 직전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면접을 저렇게 경력단절 여성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렇게 얘기하는 여성은 정말 에이스입니다. 정말 뽑고 저라도 굿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봄이라는 사적 영역 안에서 쌓은 역량을 공적으로 굉장히 잘 매칭을 했고 그것이 값진 데이터라는 걸 아주 잘 인식하고 있는 우수한 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상 깊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육아를 저렇게 데이터를 들이밀면서 하면 그 집이 큰일 나거든요, 실제로. 그 교수님께서 굉장히 에이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은 준비를 하면서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면접장에서도 뭔가 탈락의 기운을 느끼는 거죠. 질문에 대해서 내가 똑부러지게 대답을 못한 듯한 느낌을 받거나 그래서 조금은 그런 강박들을 잘 보여준 영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 주변에도 보면은 경력 단절이 되는 제 지인 여성분들이 있거든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경력 단절 여성의 정확한 개념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나이랑 상관없이 그냥 뭐 일을 그만둔 여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개념이 있는데요. 경력 단절 여성은 15살에서 54살 기혼 여성 중에서 뭐 결혼이라든가 임신, 출산, 육아 이런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네. 직장을 그만둔 미취업 여성을 합니다. 아 그래요? 일을 안 하고 있어야 일을 되는 안 거예요. 네네. 어. 통계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요. 경력 단절 여성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100만이 넘습니다. 121만 5천 명 그렇게 많아요? 정도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요. 특히 35살에서 39살 기혼 여성은 4명 중에 1명꼴로 경력 단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30대 후반 이제 들어서 중후반 되면서부터 회사에도 좀 인정도 받으면서 되게 이제 제 커리어를 쌓아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여성분도 거의 비슷할 텐데 네. 그때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니까 엄마로서 그 뭐 일도 중요하지만 내 커리어에서 내 가장 빛나는 커리어를 시간인데. 정말 쌓아가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아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볼 때. 안타깝죠. 근데 황금기가 겹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육아의 황금기와 일을 가장 잘할 절정기가 진짜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력 단절은 될 수는 있어요. 네. 뭐 아이를 키우다 보면 될 수는 있는데 순조롭게 복귀를 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아닌데 그게 문제죠. 복귀를 못 한다는 네. 거잖아요. 기혼 여성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이 경력 단절했다는 불이익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7명이요? 예. 70%나? 그러니까 제대로 복귀를 할 수 너무 없다는 많다. 거예요. 눈치가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아. 반면에 기혼 남성이 경력 단절로 피해를 본
비율 13%. 확실히 좀.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본다. 이런 통계가 있는 거예요. 인식이 이렇게 돼 있구나. 네. 예. 출산은 여성에게 손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도 남성은 한 50%만 그렇다고 하지만 여성은 84% 정도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희들 뭐가 힘들다고 지금 출산을 손해라고 생각해? 뭐가 힘든데라고 접근을 해버리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출산 뒤 여성의 직장 내 불이익이 크다라는 이 질문을 보면은 여성이 90%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회사에서는 여자라서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가진 경력이 별 게 없잖아. 난 그래서 저 사람이 별로야라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차별했을 뿐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이 여성인 경우가 많은 거죠. 많은 거죠. 제가 여기서 또 퀴즈 하나 내볼게요. 네. 대한민국 여성이 겪는 평균 경력 단절 기간은 몇 년일까요? 아, 임신 일단 뭐 1년 빼야 되겠고, 뭐 이제 그건 뭐 짧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골똘히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편견이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하나, 둘, 셋. 10년이었고요. 3년, 2년. 자,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이죠, 평균. 평균입니다. 6년, 3개월, 18일입니다. 그래요? 6년인 거예요, 6년. 생각보다 기네. 왜 이렇게 길어요? 길죠. 10년은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딱 10년 경력 단절됐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 6년 3개월이라는 것을 평균치로 보는 거고 맞아요. 지역별, 소득별, 그전 직장이 무엇이었느냐를 따로 구분을 해보면 프리랜서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훨씬 길어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6년이면은 사실 진짜 감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저희 그 맞아요. 개그우먼 후배들도 한 몇 년 쉬었다가 다시 무대에 오르면 그 감을 못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6년을 쉬었다는 거는 그동안 쌓았던 커리어가 다 무너지는 맞아. 거라고 봐야겠죠. 정민 씨도 만약에 6년 정도 쉬었다 노래를 생각해봐요. 못했어. 무대에 6년을 못 올랐어. 노래 나올까요? 끔찍해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돼요. 6일도 못 참아요. 6일 6년은 정말 그 요즘같이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는 산업의 뭐 경향, 동향성, 뭐 모든 사용하는 도구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리스크가 큰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유치원 갈 때 6년 아닌가요?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 진짜 엄청난 그렇죠. 시간인 맞아요. 거죠. 경상북도 경주시. 이곳은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취업 교육 훈련을 하는 여성 지원 센터입니다. 오랜 기간 사회를 떠나 있던 여성들을 위해 전국 159곳의 세일센터에서 구직 상담과 직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 교육으로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들을 세상과 이어지고 있죠. 경력 단절을 겪고 새로이 재취업을 희망할 때는 아무래도 가정과 이렇게 양립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또 안정성이 이렇게 또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경력 단절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어서요. 좀 안타깝습니다. 문화예술 쪽의 업무들은 솔직히 주말이나 쉬는 날 이렇게 다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되게 지금 한 7년, 8년 정도를 이제
일을 못하게 됐어요. 네, 많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틈틈이 짧게나마 조금 이렇게 애기 없고서라도 할 수 있는 관련 일을 찾아서 이제 뭐 단 1시간, 2시간이라도 해보고 했는데 그게 하고 나면 아이도 힘들고 저도 이게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에서 진행하는 패션쇼 같은 거에서도 담당 업무를 하면서 관련 학과 친구들한테도 취업 특강 같은 것도 나가고 했었거든요. 디자이너 업무 자체가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일하는 엄마가 이어가기엔 좀 더 힘들죠. 제가 이제 마지막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저희 사모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유미님 일 안 할 거예요? 일 계속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하지? 다시 뭐 돌아오면 되지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휴직이 아니라 정말 그냥 퇴사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정말 무지에서 비롯된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라는 그런 약간 생각을 이후에 하게 된 거죠. 경력 단절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 문제로 여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의 단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이 왜 있었겠어요? 교육을 받았으니까 있는 거죠. 경력이 계속 이어진 사람이 어떤 사회적 에너지를 창출해야지만 사회의 좋은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아주 세계 최고입니다. 가장 똑똑한 여성들인데 여성의 고용률 자체가 이미 OECD 평균보다 그냥 낮은 거죠. 그 이유는 결혼과 출산 이후에 경력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회적인 문화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한 38조 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30대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경우,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경력 단절이 될 확률이 14%나 증가한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사례를 저도 봤거든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가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여성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다시 복귀하려고 보니까 완전 너무 다른 거죠. 일하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요즘에는 그런 뭐 툴 안 써요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이 수만 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큰 인력 맞아요. 낭비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슬님은 이제 유럽, 독일 쪽에 사셨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저 어머님들 막 저 아기 안고 막 노트북 치면서 가는 거 많이 봤거든요. 경력 단절 없죠, 거기는?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경력 단절이 덜 되게끔 이제 예방책은 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독일에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유치원에서 또 종종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4시 반이 되면 적어도 그게 제일 늦게 하원하는 시간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제 유치원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이 8시간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엄마들, 아빠들도 보통 퇴근 시간이 4시 반 정도 되면 이제 그때 아이들과 같이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요. 그 파트타임 이런 정도가 이제 조금씩 그런 게 좀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또 엄마들이 편하게 일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나라예요. 되게 좋네요. 독일에서는 워라벨 이런 말도 잘 안 쓰겠네요. 없습니다. 기본값이 워라벨이니까. 네, 맞아요. 기본값이 워라벨이죠. 맞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밸런스 게임 한번 가보겠습니다. 육아를 이유로 퇴사했던 당신, 10년 만에 옛 직장으로 복귀하기. 아니면 아예 새로운 직종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둘 중에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10년은 조금 눈치 보일 수도 있겠다. 10년 만에 갔는데 다들 10년 만에? 퇴사하고 뭐 윗사람 돼 있고 그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제 후배가 그러게. 제 선임 제 뭐 부장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자, 들어보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둘, 셋. 아, 리셋. 전 리셋입니다. 옛 직장 가셨고요. 새 직장, 새 직장, 새 직장, 새 직장. 한국 직장 문화를 신뢰하지 않는다. 역시도 프로 불가능 나온 답변이셨습니다. 한국 직장 문화를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옛 직장에 가고는 싶겠지만
눈치 되게 보일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양세찬이 내 선배가 돼갖고 나한테 일로 와봐요 막 이렇게 하면 너무 화날 것 같아요. 너무 싫죠. 차라리 그냥 너무 싫죠. 새로운 직장에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하면 내가 오래 쉬어서 실수한다라고 다 볼 것 같아요. 네, 그 부담감도 좀 커요, 저는. 저는 사실 근데 10년 정도의 경력 단절이 일어나면 훨씬 더 경쟁력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래도 해왔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경력 단절 여성에게는 조금 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봤던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새로운 고민이 이제 생겼어요. 온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사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에 구직 활동을 하면서 잠시 보험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더라고요. 일을 할 수 있는 있었어요. 네. 기로에 막 영어에 맞아요. 그걸 살릴 길이 없다는 게 너무 네, 아깝다. 맞아요. 그래서 남편도 너무 쉽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일을 해라 가서 독일어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저 스스로 또 제약을 거는 거예요. 풀타임 해야 되는데 그럼 애기 봐줄 수 있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경력 단절된 이후에 일을 구할 때 10시부터 이제 오후 4시까지 일을 구해요. 근데 그 일은 파트타임이겠죠. 이게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어떤 회사에 갔을 때 나 이런 경력 있어요 라고 말을 하려면 내가 파트타임으로 구할 수 있는 직업으로는 이게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경력 단절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잘 복귀하면 뭐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실제 복귀를 하게 될 때 이전 직장에 비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본인이 볼 때 그런 어떤 뭐 저임금 일자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아, 과연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고민도 또 하게 되는 것이고 최저임금에 맞춰가지고 이제 일을 아르바이트 형태로 네. 구하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거든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합계 출산율의 상관관계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런 가도기에서 아 내가 일하면서 아이까지 케어 못하겠어 그래서 아이를 포기할래 그런 정서가 있었다면 20, 30년 사이에 그 사회의 문화가 많이 바뀌게 되면서 그러니까 육아를 어떤 식으로 사회가 도와줄 것인가 질문을 계속 던져서 일을 하면서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의 힘으로는 사실 이게 어렵죠. 하기 힘든 네. 부분이잖아요. 뭐 조직이라든가 기업에서 네. 좀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나오신 우리 대표님이 예. 이 서초 여성 일자리 주식회사 이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서초여성 일자리 주식회사는 국내 유일하게 있는 여성 고용 특화 기관입니다. 여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워라밸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자라는 미션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경력 단절 여성들은 사회적 기업 아니면 취업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희는 이 여성들을 동등한 인력으로 보고 이렇게 계속 수익화를 만들어서 4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8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회사명에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적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네.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그 자신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리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서초 여성 일자리 주식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화면에 담아왔거든요. 함께 보고 나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이름부터 특별한 이곳은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국내 최초 여성 고용 특화 기업입니다. 이곳은 회사 한편에 위치한 플랜테리어 전문 사무실. 저희 늘풀은 플랜테리어 전문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이제 거의 8년 정도 넘게 육아에만 전념을 한 때가 있었어요. 네. 경력이 좀 단절되더라도 육아에 당분간은 전념을 하자. 그렇게 해서 좀 8년 정도는 단절이 됐던 것 같아요. 내 경력만큼 소중했던 아이와의 시간. 후회는 없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같은 학업을 하고 그다음에 경력을 쌓았던 친구들 중에는 강사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교수가 된다거나 나는 좀 멈춰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또 생각이 드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야 시작된 내 인생에 대한 고민. 고민의 끝에서 새로운 꿈을 만났습니다. 네, 저희가 했던 다 프로젝트별로 플랜테리어들이거든요. 이제는 공간 디자인 전문가로 성장해 조금 늦은 자아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해서 아이들이 등원할 때, 그 다음에 하원할 때 시간에 좀 맞출 수 있게 좀 일찍 출근했다가 일찍 퇴근을 하면 아이들도 이제 맞이할 수가 있어서 적응 기간을 거쳤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저를 데리고 그 담당 주임님이 회사를 가서 이제 인사를 시켜주고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그런 다짐을 했던 그게 생각이 나요. 매니저님 나이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어딨어요 하면서 너무 저한테 용기를 많이 주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경력이잖아요. 그쵸?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경력이었어? 이렇게 말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은 일을 하건 일을 하지 않건 제가 살았던 그 20년, 그다음에 일했던 10년 그 기간이 전부 다 저한테는 소중하고 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60 넘은 인생을 삶에 있어서. 조금 늦었지만 사회에 좀 나오려고 이렇게 조금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는 그 분들이 있더라고요. 겁먹지 말고 열심히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 자체에도 약간 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어감이 맞습니다. 너무 그쵸. 무겁고 단절이면 진짜로 칼로 딱 끝나버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력 단절이 됐던 한 2년 남짓한 시간 속에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용어였어요. 저한테 사람들이 경단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이거 축약어니까 훨씬 더 비속어 같고 제가 다시 자신감을 갖고 일어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력 보유 여성이나 아니면 경력 유보 여성이라는 언어로 바꿔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경력 보유 여성은 과거에 경력이 있고 또 지금 육아라는 경력도 인정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경력이라는 걸 되게 확장적으로 접근한 용어고 단절되고 끊어진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연결돼 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어떤 거요? 우대 경력. 무대. 경력? 네, 그것도 좋은데요. 육아를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로 그렇죠. 우대 경력으로 쳐주는 맞습니다. 네, 네, 특수부대 네. 나오면 우리도 그 우대거든요. 가산점 주듯이. 그렇죠. 진짜로? 육아는 가산점. 실제로 이거를 주장한 해외 학자가 있어요. 오히려. 저는 학자까지는 아니에요. 그만큼 대단한 일인데 네, 네. 그걸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 조례를 재개정해서 경력 단절인 여성을 쓰지 않고 경력 보유 여성으로 바꾸는 그런 지자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구에서도 드디어 지난해 12월에 수성구에서 경력 보유 여성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절되었으니까 너는 끝났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사회의 저변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되게 이런 기업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굉장히 그 좋은 사례가 있어서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건설 사업관리 전문기업 H사입니다.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연수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휴직 기간에 승진이 안 되거든요. 일반 맞아요. 회사는요. 근데 이 회사는 휴직 중에도 고가가 좋으면 승진도 가능하고 신입사원 채용할 때 자녀가 있는 지원자는 가산점을 준답니다. 실제로 가산점을 준대요.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해요, 사실 이 그건. 사장님이 이런 결심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이슬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셨어요?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단어가 지금 저한테 되게 와닿아가지고 또 한번 다시 구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야 되고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일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하고 그게 필요하다라는 그 당위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좀 시간제든 또 그리고 전환도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도 생기고 여성들도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편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것이죠. 성별 고정관념을 깨야지만 이제 뭔가 시작점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우대 경력으로 가야지 경력 단절 절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세상 모든 엄마들 다시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실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네 제가 대표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이돌 캐는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우와, 바다다. 오늘 영상 앨범 저출산이 찾은 곳은 글솜씨 좋은 여성들이 모여 있다는 어느 사무실. 그렇다. 이곳은 세상 모든 엄마들의 잠재력에 주목하는 여성 잡지 출판 사무실이다. 저희는 2019년부터 엄마의 잠재력에 주목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포포 매거진을 만들고 있어요.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 작가들은 육아 정보 위주였던 관행에서 벗어나 여성들의 삶을 묵묵히 기록한다. 저는 엄마가 되고 그 지역으로 결혼 후에 이주를 한 케이스인데요. 지역에 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빨리 뭔가 선보일 수 있는 것이 잡지라고 생각을 해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요. 무엇보다 자기의 이름이 호명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마련해 드릴 수 있는 것에 많이 골몰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엄마들의 글이 모여 9권의 잡지가 세상에 나왔다. 여성들은 경력 단절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는 법을 글로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제는 같은 길을 가는 직원들도 생겼다. 챕터 1에서부터 쭉 이렇게 영어 강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포포에서 7년째 일하고 있어요. 글도 기고하고 그리고 영문판으로 번역하는 일을 조금 도와드렸었고 새로운 것들 도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효주 씨는 요즘 매일이 기대된다.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늘 누구의 부인이나 누구의 엄마로만 불려졌는데 이 포포포를 통해서 안효주라는 제 이름을 되찾게 된 것 같아요. 경력 단절 여성들이 진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 서로 보태고 서로 도와가면서 다시 성장해 가는 모습에서 함께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면 고이 묻어둔 고봉밥 한 그릇을 마지막으로 상에 올려주시곤 옆에 앉아 하루 일과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시던 풍경이 그립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과연 자연스러운가?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계속 칭찬받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시한 줄 알았던 일상에서 스펙터클한 터닝포인트를 찾는 연대였다. 그러니 시스터들, 우리 불완전한 서로에게 기대어 오늘의 실패를 내일을 위한 좋은 경험의 연료로 태워 계속 가봅시다. 그러니 기억하길. 당신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엑소엑소 사랑을 담아 저출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만 필요한가요? 나라가 날 도와야죠. 할머니 할아버지 없이는 육아가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이 조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은 여러모로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시려고 하고 굉장히 적극적이시고요. 손자나 손녀를 보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내 자식이 힘들까 봐. 평생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도 모자랍니다. 건강한 황혼 육아를 좀 하려면은 어떤 자세를 좀 가져야 할까요?